용산구민 김은희 씨가 있습니다. 한 아이의 엄마인데요. 이런 김 씨가 최근 방역복을 입고 피켓을 든 채 용산 미군기지 앞에 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군 용산기지에서 최근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용산구민 김은희 씨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지난 5월 말에 이제 탄저균, 살아있는 탄저균이 불법적으로 반입됐다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탄저균에 대한 관심을 막 가졌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주피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용산 미군기지에도 탄저균 실험을 했다, 이게 보도가 됐었어요. 너무 놀랐는데, 그때 이제 탄저균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막 기사도 찾아보고 공부도 막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지만 탄저균이 얼마나 위험한지, 메르스보다, 그때 한참 메르스 전국이었는데 메르스보다 100만 배 더 위험한 탄저균이다 이렇게 나와서 막 기사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다른 나라의 사례들도 봤을 때 구소련에서도 1979년도에 보니까 탄저균 실험을 하다가 그 포자가 새어나가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2,000명의 시민들이 죽었다, 이런 사건이 있었고, 또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탄저균 실험을 했을 때 80마리의 뭐 양을 실험을 했었는데 그 땅 자체가 지금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탄저균이 보통 이제 피부로 이렇게 타서 이제 감염된다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런 어떤 피부 탄저균 감염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게 이제 포자를 통한 호흡기 들어갔을 때의 어떤 그 위험성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게 감염되면 95%가 사망을 하고, 또 의사 선생님한테도 저희가 이제 질문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에 의하면은 탄저균에 자기가 감염된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호흡으로 통해서 탄저균이 만약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3일 만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탄저균에 감염돼서 그걸 밝히기도 전에 이미 사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죽고 나서야 그 사람이 탄저균이 감염됐대. 이 정도로 너무너무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지점이 네. 지금 방역복까지 입게 한 그 이유가 된 것 같은데. 네네. 너무 위험한, 그렇게 위험천만한 탄저균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정부도 몰랐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실험이 되고 있었고, 그것도 지금이 처음이 아니라, 미국은 처음이라고 처음 이야기했었는데 처음도 아니고 밝혀지다 보니까 2013년부터 진행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뭔가 더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 거에서 그냥 이거 넘길 수 없다, 우리가 똑똑히 이걸 알고 있다, 미군들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다,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근데 미군 부대 나왔습니다. 앞에서 방역복을 입고 있을 때 뭔가 조롱받고 뭔가 우스워 보인다는, 그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는 그런 글도 지금 읽었는데요. 네네. 막 지나가다 보면은 미군이 웃거나 히득거리거나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뭐 그거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미군들은 항상,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13년 전 효순 미선이가 죽었을 때도 미군들은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탄저균 실험실이 용산에 있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 주피터 프로그램이 발표되면서 거기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지금에 있는 평택 오산 공군기지뿐만 아니라 용산기지와 주소 불명의 어디 기지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용산 미군기지 그럼 어디에서 실험을 했냐, 이걸 많이 찾고 싶었어요. 저희는요, 어디에서 도대체 실험을 했고 그 어디일까, 왜냐면 용산기지는 굉장히 크니까.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65 의무연대라고 나옵니다. 65 의무연대의 밑에 121 후송병원이라고 영어로 써져 있는 그 단어를 찾아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오늘 지도를 지금 준비를 해 주셨는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그 지도를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지금 용산, 이게 용산구에서 이게 용산 미군기지예요. 여기를 메인 포스트라고 하고 여기를 사우스 포스트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곳입니다. 이곳이 13번 게이트와 14번 게이트 사이에 있는데, 이 14번 게이트가 바로 병원 게이트예요. 병원으로 들어가는 게이트. 그래서 여기가 121 후송병원. 여기에 탄착. 가운데 쪽으로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빨간색으로 전체 표시한 용산 전체 기지에서 왼쪽 하단에 지금 보면은 지금 김 선생님 기준으로 오른쪽 하단에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지금
추정되는 곳이죠. 예, 추정되는 곳인데 저희도 이제 찾아보고 많은 사람들한테 의뢰했을 때는 이곳이 맞다라고 기사에는 분명히 이제 11 후송병원이라고 그다음부터는 이게 65 의무연대라고 나온 다음에 저희가 이제 11 후송병원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곳곳의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국에서 발표된 자료나 이거에서 봤을 때도 11 후송병원에서 실험실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평택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충격적인 게 서울의 가장 최중심부인 용산에서도 지금 실험을 했다는 건데 저희가 이걸 보고 나서 그 주변을 몇 번을 답사를 했었어요. 그 답사를 하면은 그게 굉장히 고층 아파트들이 쫙 들비어 있고 그 안에 용산 작은 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도 근처에 있고 주민센터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곳에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담벼락 안에 이 탄저균 실험실이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한편으로는 지금 용산 주민으로서 이제 생활하고 이렇게 1인 시위도 하고 계시지만 지금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되찾기 위한 주민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온전히 되찾기 위한 주민 모임, 어떤 단체입니까? 네, 용산 미군기지는 2016년도에 반환돼서 제1호 국가공원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태 70년 동안 이제 미군기지가 있었는데 서울의 중심에 있다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자존심 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미군기지를 이제서야 이제 되찾게 되는 그 시점인데, 근데 너무나 얼토당토안하게 작년에 또 10월 달에 한미연합사를 잔류시키겠다는 또 결정이 내려졌어요. 미군기지를 반환한다고 하면서, 평택기지를 반환한다고 하면서 많은 평택 주민들이 사실은 엄청 고통에 휩싸였던 적이 있는데 2000년대에. 그런데 또다시 미국의 어떤 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한미연합사가 잔류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한미연합사가 잔류하게 되면 그 곳이 또 미군기지 중에서 가장 메인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공원이 만들어지는 그 계획 자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고민했던 거고, 온전히 되찾는 거는 한미연합사 잔류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런 거고, 또 두 번째로는 2016년도에 반환되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2000년도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녹사평 기름 유출 사건이라든지 캠프긴 기름 유출 사건, 계속적인 이제 사건들이 벌어졌었고, 서울시가 10년 동안 그걸 정화 사업을 했었지만 아직도 기름이 유출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내년에 반환되는데 이 기지 반환되었을 때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그걸 봤을 때도 지난 3월에 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또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한국 정부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또 용산 미군기지가 반환될 때도 마찬가지의 결정이 내려져서는 절대 안 된다. 이래서 저희들은 온전히 되찾아야 된다. 환경오염 정화비용 미국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한미연합에서 잔류하면 안 된다. 이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좀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애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고 우리 애들이 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땅이어야 된다 해서 저희가 이제 주민 모임으로. 이런 가운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지난 2일이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한미연합 사령관을 그 용산 미군기지에서 업어줬는데 직접 바라보시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네, 그날도 이제 저희가 미군기지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 기사를 봤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만 어처구니가 없고 시류숨이 나오고 이러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인 것 같아요. 미국한테는 굽신굽신하고, 그날도 이제 우리가 막 집회 신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 플랑 때문에 막 경찰과 부딪힘이 있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런 날 탄저균 실험을 했던 책임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업어주고 뭐 존경한다 이런 표시를 하고, 거기에 항의하고 있는 어떤 국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이런 모습에 찹찹하고, 그래서 더더욱 저희들은 집권 여당이 할 수 없구나, 이거 우리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더 강하게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경찰의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그러니까 탄저균 관련해서 집중 이제 촛불 집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인데, 정부와 경찰의 그러니까 물론 집권 여당의 모습도 있지만 정부와 경찰의 대처가 굉장히 강경 대응을 벌이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향후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좀 같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탄저균 사건이 나기 전에도 용산 미군기지 오염 내부조사 하라는 1인 시위를 4월달, 5월달 쭉 진행을 해왔어요. 그때도 경찰들이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쭉 해오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우리 보고 막
그 1인 시위를 하면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우리가 막 다른 사람들한테 호소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인증샷을 못 찍게끔 하면 막 계속 막 몸싸움을 하고 막 그랬던 버런 적도 있고 이번에도 집회 신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 들어와서 막 무작정 들어와서 뭘 뺏고 막 이러는 과정들을 보면서 막 그럽니다. 저희는 경찰들한테 어느 나라 경찰이냐고 지금 이거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애들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경찰들이 직접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군 부대 앞에서 초상권을 운운하면서 어떻게 보면 집회 신고가 됐다고 들었는데 네네네네. 제가 그때도 집회 신고를 냈던 거였고 집회 신고를 냈기 때문에 정보과 형사도 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경찰 같은 용산 경찰서라고 하던데 와가지고 막 맞고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는 그 용산 경찰서 정보과가 와가지고 집회 신고 낸 거다 이렇게 해갖고 물러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도 우리 어떤 국민들의 그런 집회 시위의 자유 그리고 이런 문제 시위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하기보다는 그냥 오롯이 막고 또 한편으로 미국의 어떤 비위에 거슬릴 것 같아라든지 그러면은 더더욱 이제 강경하게 막 나오는 모습들을 경찰들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